엄마, 제발 그만 좀 와요. 우리도 사생활이 있다고요. 뭐?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밀어내는 거야? 엄마,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도 내 가정을 꾸려야 해요. 그래,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혼자 죽으란 거지. 알겠다. 이제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다면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대화지만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은 가정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만 위해 살아온 부모와 이제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자식 사이의 고통스러운 갈등.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희생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자식과 멀어져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께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박복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심지어 집 장만할 때도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보태줬어요. 이제 손주도 생겼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일주일에 3번은 꼭 찾아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손주도 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느리가 너무 자주 오시니 좀 부담스럽다고 말하더군요. 아들도 엄마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은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두라니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거리를 두려 할 때 느끼는 그 서운함과 상실감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우리의 지나친 사랑과 희생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식을 위한 희생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자식을 위한 지나친 희생의 함정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평생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자식 때문이었죠.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내 건강도 포기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서는 항상 슬픔과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희생 정말로 자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목 하에 숨겨진 다른 욕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채우지 못한 욕구를 자식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우리 아들은 꼭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야 해. 우리 아이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얻지 못한 안정감, 내가 겪은 고통을 대신 피하게 하려는 마음 등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자식은 나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의 대가로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모셔야 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성공해야 해. 내가 이렇게 포기했으니 너는 행복해야 해. 하지만 이런 기대는 결국 자식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의 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72세의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들 하나를 의사로 키웠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고생하며 키웠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의사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명절에도 겨우 얼굴 한번 보고 말죠.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제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를 멀리 할까요?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희생이 때로는 사랑이 아닌 짐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나는 엄마의 희생에 보답해야 해. 내가 실패하면 엄마의 모든 희생이 헛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부모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식과 적절한 거리 두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가 어릴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끝까지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을 지켜봐 주었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우리 아들 결혼은 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딸이 육아하느라 힘들어하니 내가 매일 가서 도와줘야지.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니 내가 계속 조언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보엔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정서적 분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서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정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살았어요. 딸이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도 다 했죠. 딸이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따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나를 내쫓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 난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딸을 돕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딸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었던 걸까? 결국 저는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더라고요. 그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진 거죠. 이정숙님의 사례처럼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공간을 주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과도한 접촉과 간섭은 오히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3회 이상 만나거나 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양측 모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초대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의 집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초대받았을 때만 방문하세요. 지나가다가 들렀어라는 깜짝 방문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물지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상담소에 오셨던 58세 박 선생님은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매일 들르셨다고 합니다. 내가 반찬도 갖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며느리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박 선생님이 경계를 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자식의 공간은 자식의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허락 없이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계 존중의 문제입니다. 둘째, 자문이 아닌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계속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려 하면 자식은 여전히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식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자신만의 취미, 친구관계, 목표를 가지세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 항상 기다리고만 있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70세 김철수님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아들 가족에게만 의존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 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외로움이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 언제 시간 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잘 들으셨죠? 자, 다음 넷째,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축복으로 여기세요. 자식에게 왜 자주 연락 안 하니? 라고 묻는 순간 연락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블랙메일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연락 안 하면 나는 너무 외로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대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내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 연락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주 1회 정도의 접촉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는 빈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대화법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과의 대화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와 어린 자식이 아닌 성인과 성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대화 실수 들어보실까요? 넌 언제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 직장 계속 다닐 거니? 돈은 얼마나 모았니?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자식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2세 최영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에게 항상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딸이 시집을 못 가서 걱정이겠네라고 할 때마다 저도 조급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에게 폭발했어요. 엄마, 나는 지금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결혼은 내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가 자꾸 물어보면 만나기가 싫어져.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걱정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최영미님의 이야기처럼 부모의 걱정과 관심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첫째,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언제 결혼할 거니? 가 아닌 요즘 생활은 어때? 무엇에 관심이 있니? 둘째,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질문들로요. 셋째, 자식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내 생각에는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닌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나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넷째,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언급하세요. 왜 아직도 그 일을 못 끝냈니? 가 아닌 지금까지 잘 해왔네. 무엇이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요. 이런 대화법은 단순히 관계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적인 대화는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면 비판적이고 간섭적인 대화는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간단한 연습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식과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항상 이 말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대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존이 아닌 독립, 그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75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주말에는 아들이 저를 모시고 여행도 가고 그래요. 하지만 최근에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은 의존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서적 의존은 물리적 의존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 네가 전화해 줄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지.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전형적인 정서적 의존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과 숨이 막히는 듯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자식 외에도 친구, 이웃, 동호회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세요. 노년기의 외로움은 자식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68세 이미경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먼저 가고 저는 딸에게만 의존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자고 졸랐죠. 그러다 보니 딸이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연히 동네 탁구 교실을 알게 됐고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이제는 주말에 탁구 대회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요. 신기하게도 제가 바빠지니까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바쁘시네요. 언제 시간 내세요? 라고 묻더군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둘째, 취미와 목표를 가지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을 최대한 유지하세요. 물론 모든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도움 요청의 균형을 찾으세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 복지 서비스, 전문가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후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건강할 때 미리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재정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자식과 함께 논의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식을 위한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식과의 대화는 판단이 아닌 경청과 존중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식에 대한 의존이 아닌 자신만의 독립적인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